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된장국 김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숟가락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숟가락은 좀처럼 국그릇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가 시원찮아 시원한 사과 한 조각도 아삭아삭한 김치 한 줄도 제대로 씹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입니다. 입안 가득 느껴지던 새콤달콤한 맛, 시원한 식감, 고소한 향은 이제는 아득한 옛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죽만 먹으니 사람 사는 맛이 없구나. 할머니의 한숨 섞인 푸념은 식탁 위를 맴돌았지만 이미 오래된 일상 풍경처럼 익숙했습니다. 그저 가족들은 그 푸념을 듣고 안타까워할 뿐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던 큰아들 기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자요. 요즘은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대요. 그거 하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고 예전처럼 음식도 잘 씹을 수 있대요.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나이가 92인데 뭘 안다고. 젊은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그 시술을 내가 어떻게 해. 귀찮기만 하지. 괜히 돈만 쓰고. 하지만 기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즐겁게 웃어야 우리도 힘내서 사는 거죠.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그 말은 마치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인 가족의 진심, 어린 약속처럼 할머니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치아는 20살 무렵부터 성치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라 먹고 살기 바빠 치과 치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과 치료는커녕 통증이 심하면 그저 끙끙 앓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6.25 전쟁은 할머니의 삶뿐 아니라 치아 건강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통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는 그녀의 치아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전쟁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공사판을 전전하며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 셋을 굶기지 않기 위해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장터에 나가 시래기를 팔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녀의 이 하나 또 하나가 마치 생명력을 잃어가듯 아우성치며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니들만 잘 먹으면 됐다. 자식들의 배부른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92이 된 지금도 그 말은 변함없이 유효했지만 가끔은 푸짐한 고기 한 점, 아니 그저 질기지 않은 반찬이라도 시원하게 씹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그 간절함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고 싶은 것을 넘어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기태의 끊임없는 성화와 진심 어린 설득에 못 이겨 할머니는 결국 치과를 찾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예상외로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혈압과 혈당 관리가 아주 잘 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십니다. 이 정도면 부분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다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다는 희망이 마치 밝은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나도 정말로 다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겠네?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을까?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기태가 재빠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플란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의사는 친절하게 할머니의 상태와 시술 계획을 설명하며 답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되셨지만 잇몸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국소적인 임플란트 시술로도 충분히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예상치이며 실제 시술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은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잇몸에 인공치근을 심는 수술을 한 후 잇몸이 아물면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할머니는 순간 움찔하며 아들 기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큰 돈을 그것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며 써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싸다. 그냥 틀니로 할까? 틀니도 괜찮다고 하던데. 기태는 할머니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랜 세월 고생하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50년 넘게 고생하셨잖아요. 평생 자식들 먹이느라 당신 이 하나 제대로 못 돌보셨는데 이번 한 번만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미안함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복순 할머니의 세 자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체 카톡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했던 카톡방에 알림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먼저 큰아들 기태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엄마 임플란트 시술 결정하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건강 상태도 좋으셔서 시술 가능하다고 하시네. 비용이 총 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내가 비용의 절반인 250만 원은 먼저 낼게. 나머지 250만 원은 우리 셋이 의논해서 천천히 맞춰서 내자. 막내 아들 진수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찬성. 엄마가 지금처럼 죽만 드시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보다 뭐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 내 몫은 언제든 얘기해줘. 하지만 둘째 딸 명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불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둘 다 제정신이야? 92이나 되신 분이 무슨 수술이야? 마취는 괜찮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면 그냥 간병인이나 좋은 요양보호사를 한두 달 더 써드리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기태는 명자의 말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명자야, 우리가 단순히 엄마의 신체적 불편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는 맛을 잃은 지 오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소박한 행복마저 잃어버리셨어. 고작 돈 때문에 엄마가 그 소중한 맛을 계속 모른 채 살게 할 순 없어.
이건 엄마의 삶의 질 문제라고. 명자는 기태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맛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이야? 그냥 몸 편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진수가 급히 끼어들며 날카로워진 분위기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돈, 돈, 돈 누나, 제발 돈 얘기만 하지 말고 엄마 마음 한 번만 들어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잖아. 그리고 잠시 뒤 모두가 숨죽인 순간 네 번째 말풍선이 떴습니다. 엄마,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명자야, 엄마는 그냥 고기 한 점만 시원하게 씹어보고 싶다. 그거면 된다.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가 가족들의 치열했던 논쟁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논리나 설득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팽팽했던 집안의 축을 기울게 할 만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태는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선결제 250만 원을 마쳤습니다. 병원 측은 할머니의 수술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이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자 둘째 딸 명자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는 늘 이런 식이야. 왜 매번 오빠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마치 오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말이야. 속으로는 엄마 재산 욕심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혹시라도 유언장이라도 오빠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어쩌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 기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명자의 날카로운 비난에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빠에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내가 정말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여? 막내 아들 진수가 그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말리려 했습니다. 둘 다 제발 그만해. 지금 엄마 앞에서 차마 하지 못할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 엄마 마음 아프게 하려고 작정했어?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골목골목을 타고 돌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큰아들이 임플란트 병원비 전부 다 냈대. 효자라더니 이번 기회에 집도 엄마 명의에서 자기 명의로 바꾼다더라. 사실이 아니어도 말은 살을 붙여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임플란트 수술날. 며칠 전부터 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수술대에 앉아 큰아들 기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너 돈만 있었지? 괜찮겠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기태는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런 걱정 금지. 오늘은 오직 엄마를 위한 날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차가운 수술실 공기,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날카로운 드릴 소리가 할머니의 뼈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잊고 지냈던 젊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맨손으로 거친 흙을 일구고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에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을 달래던 수많은 밤들, 혹독한 노동과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고단했던 삶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통증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 임플란트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시 치아를 끼운 할머니는 처음으로 삶은 고기를 작게 잘라 씹어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자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세상에. 이 맛이었구나. 내가 이 맛을 잊고 살았다니. 그녀는 웃음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은 소박하지만 강력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 진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과 함께 엄마, 드디어 웃는다. 정말 행복해 보여. 명자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명자가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명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우연히 할머니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작은 금액들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병원비 분납이라도 하시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특정 계좌로 꾸준히 이체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는 다름 아닌 둘째 누나 명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엄마 통장에서 왜 매달 내 계좌로 30만 원씩 빠져나갔던 거야? 이게 무슨 돈이야? 명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황한 기색 없이 답했습니다. 나도 엄마 간병하느라 왔다 갔다 하잖아. 차비도 들고 엄마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그런 비용을 내가 다 내기는 힘들어서 엄마한테 조금씩 받은 거야. 진수는 명자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병원비에 보태라고 각자 돈을 모아서 드렸고 간병비나 교통비 같은 건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나눠내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누나. 명자는 진수의 말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다 알아. 근데 오빠는 250만 원 턱하니 내놓고 효자 노릇하면서 생색내는데 나는 엄마 돌보느라 힘들어도 매번 손해만 볼 순 없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그날 밤 결국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기태가 격분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통장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돈, 너 마음대로 이렇게 썼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명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엄마 임플란트 시켜드리고 거액 내면서 효자라고 공덕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엄마 돌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도둑 취급당하고 욕을 먹네. 진수가 격렬해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돌봄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엄마의 돈을 몰래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세 자녀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고성과 비난이 오고 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내 돈도 내 인생도 너희들 싸움거리가 아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명자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늘 차별받았어. 오빠들은 귀한 아들이라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면서 나는 여자라고 장에 끌고 다니며 일만 시켰잖아.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때 그 억울함과 서러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너무나 오래되고 깊어서 쉬이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가족의 오랜 균열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순 할머니는 아이들 몰래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노쇠한 손으로 힘겹게 눌러 쓴 손글씨는 비록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명자야. 내가 엄마 손잡아준 날이 참 많았다. 어릴 적 장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고 있을 때도 퉁퉁 부은 엄마의 손을 내가 작은 손으로 꼭 잡고 걸었지. 그리고 힘든 세월 속에서 엄마의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었단다. 기태야, 내가 가장 먼저 뛰어나와 장작을 팼지. 무거운 도끼를 들고 어린 어깨가 아팠을 텐데도 너는 언제나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어. 너의 듬직함은 엄마의 큰 버팀목이었단다. 진수야, 내가 내 곁에 제일 오래 앉아 있었지.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친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 주던 너의 다정함은 엄마에게 큰 기쁨이었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은 한숨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너희 중 누구 한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었던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그때 그 시절이 그랬기 때문이다. 여자아이에게는 공부보다 살림이 먼저라고 여겼던 무지한 시대였지. 엄마는 평생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부족한 엄마였음을 인정한다. 다만 지금은 이렇게 임플란트 덕분에 되찾은 밥 한 숟갈에 소박하지만 강력한 기쁨을 너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 편지는 할머니 방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 편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할머니의 진심을 담아둔 또 다른 가족의 역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